뭔가 얼굴이 부은 것만은 아닌데 쫀쫀하면서 뭔가 여기가 두께감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광대 이렇게 했을 때 오리알이 잡히던 게 이제 메추리알이 됐어요 하면서 이 볼륨이 좀 줄어들었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건요. 제가 참 미용에 관심이 많은데 그 원장님께서는 충격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자분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미용 쪽으로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네. 이 충격파에 대해서 이제 미용적인 효과를 말씀드린 적은 많은데 이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그런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저희는 턱관절하고 치아 교정을 같이 하는 치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먼저 환자분들이 오시기는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턱관절 치료를 하다가 통증이 많이 좋아졌는데 해보니까 피부도 좋아져서 미용 치료로 넘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직접 또 검색을 해서 찾아오시더라고요. 흉살 치료라든지 안면 비대칭 치료를 하고 싶은데 체충격파로 해보고 싶다. 또 이렇게 아예 미용을 검색해서 오시는 분도 계세요. 두 분 다 이제 반응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턱관절 치료로 시작한 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이제 통증 치료를 하면서 통증이 많이 좋아지면서도 또 한 가지 피부가 좋아지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만족을 하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또 이제 통증이 이제 나은 후에는 피부 관리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흉살이나 비대칭이나 다른 피부 목적으로 처음부터 오시는 분들은 일단은 처음에 치료를, 제가 흉살 치료 같은 경우는 뭐 한두 번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자분들도 이게 어디 가서 치료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해주는 의원들이 많지도 않고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같이 이제 흉살 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꼼꼼히 치료를 하는데, 환자분들이 또 반응이 그 다음에 오시면 좀 부드러워졌어요, 찌걱찌걱한 게 좀 좋아졌어요, 아니면 찌릿한 게 좀 나아졌어요, 이렇게 오실 때마다 뭐 한 번만에 치료가 되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환자분이 느끼시더라고요. 조금 사이즈가 줄었다거나 부드러워졌다거나 찌릿하던 게 많이 줄었다거나 통증도 줄었다거나 해서 그렇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안면 비대칭 같은 경우 어떤 환자분은 오셨는데 엑스레이를, 저희는 교정과다 보니까 엑스레이 제일 먼저 찍잖아요. 비대칭의 양상이 이 연조직만의 비대칭이 아니신 거예요. 이렇게 골격적으로 아예 턱이 틀어져 있는 비대칭이셔서 제가 환자분한테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체해 충격파만으로는 비대칭 효과를 다 보긴 어려우십니다. 턱이, 골격이 틀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비대칭을 치료하시려면 악교정 수술을 같이 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분은 또 그렇게까지 치료를 하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좀 효과가 뼈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래도 연조직상에서 뭐라도 나는 체충격파를 좀 해보고 싶다 그러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육의 볼륨을 줄이시려면 차라리 수차례 체충격파를 오시는 것보다 보톡스를 한번 맞으시는 게 더 빠르실 수도 있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또 보톡스 주사는 또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대칭이 얼마나 줄어들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럼 환자분의 의지에 따라 이게 효과가 좀 미비할 수도 있다는 건 아시고 그렇게 환자분이 동의하셔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남자분도 또 이쪽이 이제 근육하고 이하선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좀 볼륨감이 감소되면서 이쪽이 붓기도 좀 빠졌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마음에는 흡족하진 않았지만 환자분은 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수술 없이 주사 없이 어느 정도의 비대칭을 좀 치료했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본인이 해소하고 싶은 거, 뭐 흉살이냐 비대칭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이제 효과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이제 아예 미용 쪽으로 이제 또 리프팅 이런 쪽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단은 이 체외 충격파가 그 섬유아세포
그 애들을 자극을 해서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애들을 다시 생산하면서 혈관도 또 생성시키고 림프도 순환시키고 해서 전반적으로 피부가 쫀쫀해지고 리프팅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걸 이 헤어라인이랑 눈썹 라인 쪽에 이렇게 해드리면은 이제 나이가 들면 눈이 좀 처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눈이 좀 눈매가 무거워지면서 약간 이렇게 찌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마를 실리프팅으로 뭐 당긴 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올라가면서 눈이 좀 환하게 리프팅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거 하신 분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주사나 실 없이 눈썹이 리프팅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피부 안쪽에는 리가먼트들이 있습니다. 어디든 있어요. 요쪽 몇 가지 주요한 리가먼트들이 있는데 헤어라인 쪽 그리고 이쪽 눈가 옆쪽에 그리고 요쪽에 교근 옆쪽에 하각 쪽에 여러 가지 이제 리가먼트들이 있는데 얘네들 타겟으로 해서 좀 쫀쫀하게 쏴드리면 같이 리프팅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서 얼굴이 좀 팽팽해지는 느낌 그런 것도 표현을 하시고 또 윤곽에 대해서 이런 광대가 너무 좀 도드라지게 발달하신 분들 얼굴이 이제 두껍고 주름은 없는데 뭔가 얼굴이 부은 것만은 아닌데 쫀쫀하면서 뭔가 여기가 두께감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또 체외 충격파를 해드리면 옛날에 광대 이렇게 했을 때 오리알이 잡히던 게 이제 메추리알이 됐어요 하면서 이 볼륨이 좀 줄어들었다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이쪽 하악각 쪽 줄이는 건 너무 좋죠. 특히나 여기 요 부분이 발달한 분들한테는 여기에 이하선이라든지 림프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열되어 있던 부분이 풀어지면서 턱 라인이 확실히 개선이 되고 이쪽이 이제 슬림해지는 그런 윤곽 개선 효과가 있고 또 목 같은 경우도 이쪽 승모근 뒤쪽으로 후두부 쪽에서 이쪽을 풀어드리면 어깨 라인, 목 라인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충격파로 안면부 쪽에 일단은 시술을 했을 때 여태까지 효과를 불만족하신 분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효과가 직접 본인이 느껴요. 바로 느끼면서 뭐가 얼굴이 작아졌어요? 쫀쫀해졌어요? 아니 이런 느낌들을 다들 느끼시기 때문에 저도 자신 있게 환자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럼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부작용이나 유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 있을 수 있죠. 모든 시술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 체외 충격파는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는 하면 안 돼요. 이게 출혈 영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은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 장애라든지 아니면 암 이런 게 있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못 쓰겠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한테는 굳이 안면 미용 시술 이런 거는 하지 않고요. 그 외에 부작용이 방사형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발적, 부종, 통증, 멍, 이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형 체외 충격파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저는 집중형 체외 충격파를 쓰면서 그런 부작용을 한 건도 겪어보지 못했고 이제 물론 본인이 원래 안 좋은 부위 그런 부위에다 대면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턱관절 치료를 그걸로 하는 거거든요. 통증이 있는 부위에 체외 충격파를 쏴주면 그 통증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데 통증? 그거 말고는 특별한 부작용은 걱정하실 정도는 없다. 그렇지만 이제 방사형 충격파는 좀 조심을 해서 사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체외 충격파 유지 기간은 좀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통증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1주에서 2주 정도 있다가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1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통증 감소는 빨리 되는 것 같고 미용 효과 유지는 처음에는 제가 2주나 한 달 간격으로 처음엔 오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통 3회를 하시게 되면 2주 한 번, 그 뒤에 한 달 한 번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2주 뒤, 한 달 뒤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 다음 몇 개월은 좀 유지하시는 것 같고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다시 아세요. 그래서 한 몇 달 뒤쯤에 한 3, 4개월? 그 한 달 뒤로부터 3, 4개월 후쯤에 다시 예약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모든 건 사실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 실리프팅 해서 주사를 해서 실을 넣고 당겨도 그게 1년 가거든요. 그래서
주사 맞지 않고 안 아프면서 리프팅 효과가 있고 그런 거를 치면 사실 뭐 간격이 어떻게 보면은 3, 4개월 그 정도 유지 아니면은 좀 더 길게는 6개월 유지 그게 짧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라면 제가 환자라면 실리프팅의 비용과 통증과 이런 노력을 들여서 한 번 1년에 한 번 실리프팅을 1년마다 할래? 아니면 체해 충격파 안 아프고 비용도 그거보다는 조금 낮고 이런 걸 자주 해서 피부를 개선할래? 하면은 저는 그냥 체해 충격파를 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실리프팅을 합니다. 저도 실리프팅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개선은 필요하지 않으면서 뭔가 좀 더 건강하게 피부를 개선하고 싶은 분들. 실리프팅이라는 거는 좀 하다 보면 피부가 유착이 생기거든요. 그 유착을 풀어주기 위해서 체해 충격파도 하고요. 그래서 실리프팅까지는 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과할 것 같은데 그래도 내 피부를 좀 더 건강하게 콜라겐, 엘라스틴을 재생시키고 싶어. 피부 인대를 재생시키고 싶어.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저는 체해 충격파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체해 충격파 미용술식 중에 또 좋은 게 이 우리 눈가주름 있잖아요. 눈가주름에 사실은 눈가주름 보통 보톡스 많이 놓거든요. 얕게 놓는데 이게 좀 과하면 얼굴이 안 웃어지니까 마스크 쓴 사람처럼 좀 뭔가 어색하고 또 너무 안 놓으면 그 효과가 정말 별로 안 간단 말이죠. 그리고 주사를 맞아야 되고 그랬을 때 이 눈가주름에도 체해 충격파를 쏘면 잔주름 개선 효과가 있고 타이트닝 되는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좋은 점은 이제 다른 데서 요즘 보통 지방 이식이라든지 지방 이중턱 지방 흡입이라든지 볼페인의 지방 이식이라든지 이런 걸 또 많이 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지방을 넣었는데 뭉쳤어요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풀지를 못하고서는 여기 뭉친 부위를 개선하고 싶다고 또 오세요. 또 이게 완벽하게 풀어지진 않지만 충격파를 가지고 이 지방 뭉친 부위에다가 풀다 보면 유착이 풀리고 혈액순환, 림프순환이 개선되면서 또 조직 재생 효과가 있어서 이게 또 어느 정도는 좀 매끈해집니다. 물론 한두 번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환자분이 그래도 좀 뭔가 우툴두툴한 것들이 좀 굴곡이 좀 다듬어지는 그런 정리되는 효과를 환자분들이 느끼세요. 그래서 다시 또 오셔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미용술식 전후로 전에 이제 먼저 액티베이션을 하는 거죠. 내가 실리프팅을 할 거다. 그럼 먼저 체해 충격파를 해놓고 뭔가 세포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게 재생이 잘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실리프팅을 하는 그런 것도 되고 그리고 다른 술식들을 하고 오셔서 유착을 풀거나 순환을 도와줄 때 쓰기도 하고요. 이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얼굴 자체가 좀 굳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웃지 않으시고 표정이 좀 단조로운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이가 들다 보면 점점 이렇게 웃는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아랫입술이 이렇게 처지면서 그대로 굳어버리시는 분들은 웃어보세요 하면 잘 못 웃으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대로 근육, 근막들이 굳어가지고 잘 본인들이 웃기도 힘들고 하는 분들한테 얼굴을 잘 이렇게 풀어드리잖아요. 그러면 근막이 이완되고 유착됐던 게 해소되면서 인상이 부드럽게 바뀌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사람이 온화해졌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는 게 이 체해 충격파의 아주 재미있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